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의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현식 파트너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신한식 파트너 낙폭과대 유튜브 구독자님들 파리바게트 1만원권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 하고 있고요. 이름하고 네, 휴대폰 번호 넣고 제출을 누르시면 네, 40명을 선정해서 파리바게트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 네이버가 지금 사상 최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까? 요거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이제 뭐 실적이 사상 최대치다, 뭐 실적이 좋다, 안 좋다. 뭐 이걸 떠나서요. 만약에 이제 네이버라든가 다른 주식들이 상관없이 실적이 어떤 회사가 실적이 되게 좋다라고 하면 대부분 실적 발표 이전 보통 이제 만약에 뭐 1월 1일 날 실적 발표를 한다. 그러면 한 5일 전이나 3일 전에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와도 예상 컨센서스를 하회할 경우에는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정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수학 정답처럼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주식시장은 그 시장 흐름에 따라서 호재가 호재로 반영될 수도 있고요. 호재가 악재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네,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지금 보니까 한 2조 9,115억, 영업이익이 5,216억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1.7%,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3%, 당기순이익은 4,974억 정도, 네, 이렇게 좀 나왔고요. 사업별로는 이제 서치 플랫폼 쪽이 1조 365억, 그 다음에 커머스죠. 커머스. 네, 쇼핑. 네, 이게 8,600억. 그 다음에 핀테크, 콘텐츠, 엔터프라이즈 순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해서 그 광고, 그 다음에 최적화, 타겟팅, 이쪽 분야가 골고루 상승을 했다. 그리고 콘텐츠 쪽은 이제 웹툰이죠, 웹툰. 네, 웹툰 쪽의 성장성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실적을 견인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되게 좋게 나왔는데 온 서비스 AI 때문에 매출이 탄력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의 성장 동력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제 AI 기반 서비스 확장, 그죠? 이게 이제 AI 쪽으로 해서 검색, 쇼핑, 광고, 이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대폭 개선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웹툰입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이쪽에서 이제 해외 쪽의 매출이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핀테크 쪽, 네, 이런 쪽들이 상당히
성장 동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좀 보세요. 그죠? 네, 지금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보면 시가는 0.4, 고가는 2.5. 그 다음에 실적 발표된 이후에 이 음봉으로 끝났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지 음봉이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 동향 보세요. 여러분들. 수급 동향 보면 금요일 날 실적이 2분기 실적 엄청 좋은데도요. 이 보세요.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계나 기관 투자자들은 네, 실적 레포트를 이용해서 주가가 상승할 쪽에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이버가 이 금요일날 실적 발표하면 보통 이렇게 하루 이틀 3, 4, 5일 전 뭐 이때 주식을 사서 발표될 때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실적 발표된 이후에 외국계 기관 차익 실현 좀 매물이 좀 나와서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조금 안타깝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주가의 이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규칙 분석 말씀 드릴게요. 자, 하락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보면 네이버의 목표가 하향했고, 네.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가 증가됐고,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머스 시장, 커머스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그죠? 여기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커머스 시장의 경쟁 심화.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커머스 같은 경우 네이버하고 이제 쿠팡이죠, 거의. 네. 근데 이제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주가의 하락 요인이고요. 주가 상승 요인은 이거죠. AI 정책 정부 수혜감.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AI 센터장. 네. 근데 이게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됐죠. 이거 한번 볼게요. 이미 이렇게 테마로 이 주가 반영된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이버가 2분기 실적이 좋은 것보다는 이렇게 AI 관련 테마로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그 다음에 AI 산업 성장 기대감, 실적 모멘텀. 네이버의 하이퍼크로바 X 기반의 B2B 사업.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목표가 상향. 이건 별로 의미가 좀 없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이버의 최근의 주가 상승은 2분기 실적보다는 정부 정책, AI 정책에 대한 테마로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 발표했는데도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한동안의 박스권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22만원, 네, 22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파리바게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보기 안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리바게트 모바일 상품권, 네, 당첨자 이벤트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름, 여기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가 아니고 이름,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 제출 누르시면 우리 40분을 추첨을 통해서 파리바게트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